자, 결산정리사항이라는 부분, 회사 코드는 1400번 주식회사 세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앞에 문제 풀어드릴 때 제가 문제를 잘못 풀어드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결산 문제는 올바르게 풀어드렸는데 결산 문제 답이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보신지 안 맞춰보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어제 수업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 여기 5번. 자, 요 5번에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가 있었는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해설하고 답이 다르게 풀어드렸어요, 제가.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회사 코드가 지금 1300번 서울스포츠인데 우리 이 문제가요, 앞에 매출 할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데 매출 할인 문제가 아마 550만 원에 대한 조기 회수에 의한 매출 할인이 있다. 근데 저희가 분계 입력할 때 제가 550만 원 전체를 마이너스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 그 문제가 들어가서 보면 550만 원 회수와 관련된 부분에 뭐 1% 할인이 있었다, 2% 할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만 할인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입력할 때 제가 회계 방법 다 설명드리고 그냥 무이슈 중에 550만 원 마이너스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답안하고 다르게 두어져 있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뒤에 답안이랑 우리 풀이가 다른데? 라는 부분이 있으실까 봐 그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부분에는 그거에 해설을 달아드리긴 했어요. 집중심화 몇 번 문제에 요게 우리는 수업 중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써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입력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답안에 그렇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네. 교재는 문제가 없고요. 제가 해설을 잘못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여러분, 결산 재무제표 쪽에요. 합계잔액시산표 클릭하셔서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또 열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열어놓는 건 쓸 일이 있을까 봐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 최소화 시킬게요. 자,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2021년 9월 1일 상업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자,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월할 계산할 것.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1년 동안 이자 몇 프로를 주기로 했다? 3%.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돈을 빌려온 날짜가요. 요 날짜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월 31일의 요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2021년도 9월 1일부터 2021년도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우리 은행의 차입금을 사용하였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했다죠. 그러면 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자와 관련된 부분에 지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지급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자를 아직 못 줬네요. 갚을 부분은 생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미지급 비용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급해야 되는 미지급 이자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비용의 발생 또는 비용의 예상 때문에 나오는 거. 그러면 원금은 1,100만 원이고 연 몇 퍼센트? 3%. 그리고 우리는 12달 중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9, 10, 11, 12. 그럼 4달인가요? 네, 4달치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됐어요? 자, 요거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다 가지고 계실 것이니 계산기 가지고 우리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1,100만 원에 자, 곱하기 3%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4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린 얼마의 이자를 갚아야 된다? 11만 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11만 원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분계는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 차변에 뭐 쓰시면 될까요? 제가 비용이 발생되었다,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써야 되는 부분을 일단 기록하고 입력할게요. 그럼 차변에 우린 이자,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고, 자, 상대편 대변엔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죠. 자, 전산의 특징은 무엇이다?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든 비용의 발생이든 수익의 이연이든 아니면 수익의 발생이든 모두 다 뭔가 계산하는 문제를 자꾸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산하시는 거 꼭 하셔라. 자, 수동결산이니까 여러분 12월 31일자에 와서 차변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는 951번이네요. 자, 차변의 금액은 얼마? 11만 원.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우리 무엇으로 가자? 미지급 비용 넣어주시면 되겠죠? 미지급 비용은 262번에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험에선 거래처 코드 관리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넣어도 된다. 업무는 대부분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에서는 본인들이 거래처 코드 관리를 시키고 싶으면 여기 어딘가에 써줄 것이다. 우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자, 빠진 게 있을까요? 없으시죠?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시오. 자,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금 현재 생산직과 사무직 5천만 원과 4천만 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3,400과 3천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설정액은 어떻게 계산하셔라 라고 얘기했었나요, 여러분? 설정액은 어떻게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무엇한다? 뺀다. 그리고 우리는 추가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생산직은 5천만 원에서 3,400만 원을 빼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우리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 추가 설정하시면 되고, 자, 사무직은 4천만 원에서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3천을 빼면 얼마 추가 설정하시면 되고 1,000만 원 설정하시면 되죠. 자, 이거를 수동 결산을 하겠다라면 우린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쓰시고 그리고 대변에 누굴 기록하시면 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쓰시면 되죠. 그리고 반드시 퇴직급여는 생산직 제조원가 코드, 사무직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우리 자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동으로 무조건 해야 되나요? 얘는 자동 결산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자동 결산 쓸게요. 자동 결산. 그래서 1,600만 원, 1,000만 원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무엇 하겠다? 우리 설정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됐을까요? 자, 그럼 탐번 가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 합계 잔액 시산표 상에 현금 과부족 잔액 10만 800원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합잔에 벌써 현금 과부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니, 현금 과부족이 부족한 건지 과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어디에 가셔라?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우리 누굴 확인하시면 되신다? 현금 과부족이요. 그럼 여러분 당좌 자산에 가시고 현금 과부족이란 계정 과목이 있죠,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어느 변에 있어요? 우리 차변에 잔액이 현재 있는 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어느 변으로 보내야 될까요? 대변으로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변에 지금 차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을 정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차변엔 누굴 기록하시면 된다. 자,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잡, 손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은 비용의 발생을 써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게 반대였다.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 차변이 음수가 뜨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럼 대변 합계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경우는 차변으로 보내시고 대변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잡이익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수동결산일까요? 자동결산일까요? 그러면 이 부분 수동결산이죠. 그러면 저희는 일반전표 입력에 오셔서 입력을 합니다. 자, 차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잡손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기재되어 있는 10만 800원 입력. 자, 상대편 대변 넣어주시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141번의 코드가 있네요. 그리고 금액 10만 800원 넣어주시고 마무리.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기말 시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43만 원이다. 자, 기중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중에 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입 시점에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면 자, 결산 시점엔 어떻게 하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결산 시점엔 사용액을 찾아라, 미사용액을 찾아라. 그럼 비용이라는 건 전부 다 비용이죠. 그러면 우리 안 쓴 건 자산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사용하지 않은 거, 미사용액을. 그럼 여기서 보관 중인 소모품, 그러면 미사용액은 창고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사용액을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학계전액 시선표에 가서 금액 확인해서 금액 빼는 거 안 해도 되네요. 그쵸? 그럼 차변에 무슨 계정 써주시면 되고요. 소모품 써주시면 되죠. 그 금액은 얼마이다? 43만 원이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차변에 많이 잡혀져 있는 과대계장되어 있는 비용인 누구를 소모품비를 무엇 하시면 된다.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소멸시키시란 얘기죠. 자, 이것도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수동결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동결산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우린 차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소모품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122번에 있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43만 원 그대로 입력. 자, 상대편 대변 선택하시고요. 소모품비. 그런데 소모품비는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느냐? 앞에 봤더니 기말 시점 영업부에서라고 나와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830번에 있는 소모품비라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만 원 기록하시고 마무리. 자, 더 할 거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여러분. 자, 5번째 문제. 자, 기말연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고 회사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자동결산이다,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 지금처럼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으로 나왔으면 사실 손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정률이죠. 근데 여러분 시험지에 뭐가 없어요? 상각률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투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정자산 등록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5번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6번 먼저 볼게요. 자, 기말 외상매출금 중에는 미국 우리 타코라는 회사에 전 그냥 타코로 읽고 있죠, 여러분. 코퍼레이션 약자이고요. 자, 그 회사에 외화로 계상된 외상 매출금 자, 10,000불이고요. 그리고 1,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380원이다. 자, 외상 매출금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하실 때 우리
외화 환산 손익이 얼마 나왔는지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정리를 해보시면 저는 환산 손익이라고 쓸게요. 자, 외화 금액이 얼마이다? 10,000불. 자, 10,000달러 곱하기 결산 시 적용 환율은 얼마? 1,380원. 그러면 1,38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장부에 있는 장부 금액 얼마? 1,30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한 게 1,380만 원이고, 그리고 거기서 1,300만 원 빼면 우리는 80만 원이 남죠, 여러분.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산. 그러면 자산이 무엇되었다? 증가했네, 여러분. 자, 자산이 증가.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해당되는 자산 누구요? 외상 매출금을 얼마만큼? 80만 원만큼 증가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대변에 쓸 거밖에 없네, 여러분. 그리고 자산이 증가하면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다. 부채가 증가하면 많은 돈이 나가니까 오히려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엔 우리 외화를 무엇하여? 환산하여 무엇이 발생했다?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수동결산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거 유사문제 봤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부채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상에서는 손실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하셔서 증가 감소를 먼저 정리하셔라. 자, 차변 선택해 주시고 외상 매출금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한영키 눌러주시고요. 영문 알파벳 T자를 눌러주시고 그대로 엔터. 그러면 우리 타라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1,300만 원을,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80만 원이겠죠? 8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 대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910번이네요. 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지금 자동 결산해야 되는 거 2개만 남겨져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 결산 반영한 거 보고 싶으시면 그대로 열어놓고 가시고 안 보실 분들은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몇 번과 몇 번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2번 문제와 5번 문제. 근데 저는 이번엔 5번 문제 먼저 갈게요. 5번. 고정자산 등록하고 결산 자료에 반영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어디에 가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가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기계장치입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에서 코드 도움 F2번 하시거나 코드를 아시는 분들은 저처럼 무엇 하시면 된다. 기계장치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됐을까요? 얘는 또 뭘까요? 갑자기 206번의 기계장치가 적색이 뜨네요. 자, 요건 저희 삭제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뜨면 삭제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들어와서 입력할게요. 자, 우리 자산 코드명 자리에 가셔서 몇 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산의 코드는 10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01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이름은 뭐예요? 우리 이름도 줬나, 여러분? 그냥 기계장치 계정 과목만 줬죠? 그럼 기계장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연월일은 2019년도 2월 27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삼각강법은 정률법이에요. 그럼 이 자리 정률 그대로 두고 내려오시면 되죠. 자, 그리고 과거에 샀습니다. 그럼 기초가액에 뭘 넣어주셔라? 과거에 산 금액, 취득, 원가, 얼마? 2,400만 원. 자, 그리고 전기까지 삼각한 누계액은 얼마가 있다? 900만 원 있네요. 9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내용연수가 필요하죠.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숫자 5 눌러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 삼각 범위에게 해당되는 한도 금액은 얼마라고 나오죠? 676만 5천 원. 그래서 저희는 요 금액을 무엇하겠다? 감가상각비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반영해야 되는 금액 일단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67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 회계 처리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경비구분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제조. 그러면 우리 경비구분은 500번대 제조인 1번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얘기는 다 입력 끝났어요, 여러분. 업종 코드라든지 이런 건 안 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결산 땐 20번에 업종 코드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그러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럼 메뉴를 닫아두시면 되고요.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면 된다. 우리는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2번과 5번을 마무리하시면 되죠. 자,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시고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기간은 1년의 회계 기간인 1월부터 12월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마무리하시면 되죠. 저희는 5번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5번을 결산에 반영해서 입력하는 방법은 일단 제조 원가라고 했으니까 제품 매출 원가에 7번 경비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일반 감가상각비의 기계장치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가서 얼마? 우리가 메모했던 676만 5천 원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6765000으로 입력. 자,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여러분 이거 지워주세요. 0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지금 고정자산 등록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상단에 F7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그럼 여러분 676만 5천 원 반영된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불러들여서 우리 무슨 키? 결산 반영 키를 누르면 이 자리에 반영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 차변에 전표주가 조금 있다 하면 감가상각비 대변에 기계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수동으로 우리 아까 계산했던 금액 제가 이제 지워놔서 안 보이지만 우리 생산직은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다? 우리 1,600만 원 추가 설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 사무직은 얼마요? 1,000만 원에 추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수동 결산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또는 자동 결산에 들어와서 일단 생산직과 관련된 건 제조 원가니까 제품 매출 원가라는 글씨에 우리 반가로 3번 노무비난을 클릭.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다시 반가로 퇴직급여 1,200짜리에 우리 얼마? 1,600만 원을 입력. 자, 그리고 또 하나 내려옵니다,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와서 사무직고 넣어야 되니까요. 우리 반가로 2번 퇴직급여 1,200이란 단에 얼마? 1,000만 원을 입력하고 전표를 추가시키면 되겠죠. 어차피 전표 추가는 한 번만 하시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었다. 우리 대손상각 옆에 우리 퇴직 충당이라는 버튼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버튼은 쓸 수도 있고 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선 이 답안으로 내는 분이 있고 답안으로 안 내는 분이 있는 게 지금 데이터를 형성을 해줬느냐 안 해주냐의 차이라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는 들어와서 보았더니 지금 기초금액 설정정 잔액이 얼마? 3,400, 3천만 원이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주어져 있는 금액을 어디에? 508번은 생산직 직원 제조 원가죠? 그럼 이 자리에 얼마를? 5천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1,600만 원 손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806번 사무직 직원 추계액 얼마? 4천. 자, 이거 넣어주시면 3천만 원 빼서 1,000만 원 손으로 계산한 거 똑같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 아이콘을 사용하시고 무엇한다? 결산 반영키를 눌러준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위치만 알려드리고 입력 안 했잖아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1,200에 1,000만 원 들어온 거 확인됐고요. 자, 올라가서 어느 자리에 우리 제품 매출 원가 노무비에 퇴직급여 1,200짜리에 1,600 들어온 거 확인되셨죠? 근데 이 키를 제가 왜 항상 뒤에 알려드리냐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DB 만들어주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누구에 대한 부분,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거, 우리 재무얘기서 배운 거대로 그 설정은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콘 자체를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선택적으로 가셔라. 그러면 입력 다 끝났네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하시자? F3 전표 추가를 누르자. 추가하겠냐고 물으면 예 하시고 끝나면 완료됐다는 글씨가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자, 다 끝났으니까 무엇 하자? 종료요. 그럼 종료해 주시고 우리 일반 전표에 전표 추가된 거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열려있는 상태에서 무엇 하시라?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산 전표에 대한 게 들어온 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눈으로 바로 띄는 거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00만 원 들어온 거 바로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원가는 항상 맨 위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지막 집중심화 결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